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미국 FDA에서 공표한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두 편으로 나눠서 모든 부작용을 한번 리스트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장 가슴 수술에서 걱정하는 부작용 두 가지는 첫 번째, 염증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구형구축. 이 내용을 다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개업을 하면서 염증 생겨서 제거를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슴 수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저보다 더 선배님이신데 어느 날 환자분이 하면 염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수술했던 분이 연달아서 염증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내가 지금 20년 넘게 개업을 했는데 왜 염증이 생기지? 수술하는 방법도 똑같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새로운 간호사가 소독을 하는데 소독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친구예요. 소독된 포에다가 장갑도 안 끼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 거를 CCTV 돌려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이 친구가 원인이구나. 그래서 바로 발견을 해서 교육을 다시 하고 진행을 했겠죠. 저희는 이제 일단 수술실 오게 되면 처음 오게 되는 간호사도 항상 소독에 관한 개념들을 먼저 교육을 하고 그걸 철저히 진행을 하고 일단은 감염에 대한 별로 걱정이 없는 수술들을 먼저 진행하고 이 친구가 꼼꼼하게 하는지를 하고 나중에 가슴이나 코를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들어와서 교육을 잘 시켜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께서 한 2, 3일 전서 원장님 통증이 심한데 염증 아닌가요? 아니요. 염증은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작용이 나타나는 보통 수술하고 일주일 전후로 나타나요. 이것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염증이 나타났을 때 소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슴이 아프게 되고요. 두 번째, 좀 붓게 되고요. 가슴 부위가 좀 빨개집니다. 그 다음에 물컹물컹해지고 국소적으로 열감이 있어요. 전체적인 열이 나는 게 아니라 가슴 부위 열이 납니다. 일주일 전후로 했을 때 환자분을 체크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상처를 열어서 식염수에다가 우리가 항생제를 투여해서 열심히 세척하는 과정들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염증이 생겨서 제거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한 열흘째 조금 그런 낌새가 있는 분은 바로 들어가서 세척을 하고 지금 뭐 10년간 멀쩡히 잘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린 구형구축. 구형구축도 제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구형구축이 안 생기라는 보장은 없어요. 처음에 개업했을 때와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8% 매해 갈 수 있도록 5, 4, 1로 줄다가 지금은 1%대에 머물러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는 퍼센트는 3에서 15% 정도 되는, 뭐 5%가 됐던 15%가 됐던 구형구축을 1%까지 낮추는 건 결국 의사의 수술 실력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원장님이 1%라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구형구축은 0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가슴 수술을 하시는 병원에 갔을 때 0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형구축이 나타나는 것은 보편적으로 초반에 낌새가 나타나긴 하지만 서서히 나타나다가 어느새 한 2, 3년 지나니까 이때 좀 느낌이 구형구축이라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개업하고 시작을 했을 때 그 구형구축이 환자 케이스가 많든 적든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몇 년이 더 지나야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초반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특정한 보형물이 구형구축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데이터가 몇십 년 된 보형물과 몇 년 안 된 보형물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저의 역할은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구형구축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구형구축이 생겼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안 생긴다고 보장하는 게 절대 제 역할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구형구축 영상을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일단은 피가 차는 거. 두 번째, 비임상적 감염이라고 해서 일부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계속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비임상적 감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 환자 같은 케이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처음에 괜찮다 며칠 지니까 피가 좀 고이면서 부어요. 이게 피가 제거가 바로 제거를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어느 정도 고인 거를 바로 제거하면 혈관들이 다 막히지 않아서 또 건들게 되죠. 그럼 또 피가 납니다.
좀 계속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피를 제거할 때는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제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에 수술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 번 더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더 있더라. 그게 1% 정도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가슴 부작용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염증과 구형구축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말씀드렸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도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